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가 오늘도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먼저 조간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 해운과 관련돼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수출이 조금, 아직은 뭐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 살아났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선박 운임이 급등하고 있다. 그렇게 되니까 수출을 많이 해도 남는 게 없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한 현장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수 문품 수요가 늘고 있답니다. 요즘에 온라인을 통한 주문이 많아서 미국으로 가는 물건이 참 많은데 그러면 뭐가 많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컨테이너 손이 모자랍니다. 그럼 모자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운 운임이 8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연말로 가면 더 오를 듯하다. 옆에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2년 5월 기준 해운 운임인데 뭐 수치는 지수를 뜻합니다. 1,500을 넘어섰죠. 그런데 지금요. 최근에 다시 1,400선까지 육박을 한 겁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은 과거 굉장히 비쌌던 시절에 접근하고 있다는 건데 남는 게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 그리고 선박은 모자라지만 사실 유럽 쪽은 여유가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럽 국가들과 해운 동맹을 맺는 바람에 그 배를 돌릴 수가 없다는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자, 독감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는 10명째인데요. 이건 어젯밤 기준이고요. 오늘 새벽에 보면 한 명이 추가돼서 지금 11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1명째 사망입니다. 독감 백신 미스터리다. 그러나 아직까지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안동, 제주 등 전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상 반응, 이 연관성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망과 독감 백신 접종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사망한 70대 사인은 질식으로 지금 일단 뭐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백신과는 무관하다 이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구글 불공정 행위 미국 정부가 반독점 소송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글 운영체제 설치가 된 스마트폰에 구글 자사의 앱을 미리 탑재해 경쟁자를 배제했다. 지금 스마트폰 보시면요. 구글에서 만든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크롬. 근데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거를 구글 운영체가 탑재된 스마트폰에 다 이거를 깔게 됐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진출할 길을 봉쇄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걸 굉장히 문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보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되고 싶죠? 은행 이자는 못 갚나요? 지금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니까 착한 임대인 운동, 그러니까 일정 기간 임대료를 좀 낮춰주거나 올리지 않거나 뭐 이런 걸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고를 했잖아요. 그런데요. 은행과 정부는 쏙 빠진 착한 임대인 운동.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대료는 깎아주면 세액공제 해줘도 이자 못 내는 생경 임대인이 많은데 은행 이자 안 깎아주더라. 이자 밀리면 은행은 절대 안 봐준다. 이게 과연 이런 전체적인 취지에 맞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깊숙한 해설을 해주시기 위해 4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윤종근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창한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매일경제가 오늘 다룰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백신 공포입니다.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연관성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백신 공포.
이런 표현 나오고 있고요. 자연인이란 뜻은 뭔가를 훌훌 다 던지고 그냥 세상으로 다시 나왔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 금태섭 전 의원과 관련돼서 자연인이란 표현이 오늘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키워드 윤의 선택은, 여기서 말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말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서 뭔가 강력하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총장의 입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한국은행 머릿돌입니다. 갑자기 머릿돌이 굉장히 주목을 받아요. 머릿돌. 한자로는 정초석이라고 하는데요. 그 머릿돌에 새겨진 글자. 누가 썼는가 그동안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또 고민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독감 백신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사망자 발생하고 있다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방송까지는 3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계속 늘어서 오늘 오전에는 11명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자, 지난 11년간 25건이던 백신 사망이 이젠 최근 엿새 만에 여기 9건이죠. 9건 아닙니다. 지금 11건입니다.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요. 뭔가가. 자, 그리고요, 11년 동안 25건 백신 사망인데 인과관계가 인정된 거는 1건입니다. 그동안 1건이요. 그 나머지는 이 관계가 좀 불투명하고 아니면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판정이 났어요. 자, 사람들이 이러니까요. 이런 상황을 보고 접종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요. 내용 보겠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상온 유통 등 문제되면서 백신 이상의 많은 분들이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신고가 많아진 탓이다. 뭐 일단 이렇게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 일정 연령에 대해서는 지금 무료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신 접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측면도 있다. 뭐 일각에서 또 이런 설명도 나옵니다. 예년보다 신고 건수가 2~3배 껑충 뛰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코로나로 60세 이상 고령 접종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아서는 안 맞으셨을 분들도 이번에는 많이 맞으셨다는 거죠. 컨디션 살피고 장시간 대기는 금물이다. 병원에서 30분 정도는 머무르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설명도 좀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일단 질병관리청의 입장은요. 뭐 사망자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접종을 중단할 사항은 아니다. 그냥 진행되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그러나 일각의 전문가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정은경, 백신, 사망, 연관성 없다. 전문가들, 이 정도면 상황 심각하다. 접종을 멈춰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백신을 이미 맞으신 분, 그리고 맞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불안한 거죠. 백신 접종 이후 사망, 매년 2명꼴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11명째입니다, 지금요. 정은경, 이상 반응 신고 계속 들어와 사망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특정 백신에서 중증 이상 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는 전체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당국에서는 예방접종, 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죠. 이거를 중단할 단계는 아니다. 좀 더 지켜보겠다. 그리고 인과관계 좀 빨리 나오면 판단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게 들렸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무서워서 못 맞겠다. 그래도 빨리 맞아야 예방이 된다. 코로나와 독감이 겹치며 이게 더 위험합니다. 구별도 안 됩니다. 이런 거죠. 독감 백신 불안감 증폭되고 있다. 이딴 사망에 접종 기간이 한산해졌다고 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줄 서서 기다렸는데
어제는 굉장히 한산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아이들 맞춰도 될지 부모님과 아이들 무료 접종 대상이죠. 특정 제품 피해 병원을 고르는 경우도 있더라. 기사는 이렇게 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차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병률입니다. 예, 오늘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아마 많은 분들한테 문의를 좀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오늘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한 것이요. 오늘 새벽까지 상황을 합산해 보면 엿새 만에 그리고 뭐 늘으면 뭐 이래 만에입니다. 이래 만에 11명째입니다. 지금 사망자가요. 이런 숫자가 나온 것 그 전에 이미 예상을 좀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까? 먼저 이 판단 좀 일단 해주시죠.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3년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사망 사례가 6건이고요. 예, 이들 모두는 독감 백신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2009년도 한 건만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렇듯이 단기간에 11명까지 사망자가 발생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렇다면은 뭔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지금 이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좀 추정하세요? 일단 그 현재까지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그 피해 조사 과정을 어제 그 피해 조사 반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현재까지의 그 조사에 따르면은 특별히 백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예. 그런 발표를 했고요. 또 부검을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검 결과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그 아나필락틱 샥이라는 그 이 부작용과 연관이 있는지가 밝혀질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일부 부검 결과에서 나타난 소견을 봤을 때 예, 몇몇 사례들에 있어서는 아나필락틱 샥과는 관계가 없지만 예. 그 사망자 중에서 2명 정도는 증상을 봤을 때 아나필락틱 샥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죠.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들으신 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생소하신 분도 많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이게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됩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식품이나 약물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알레르기 반응이 중증으로 나타나서 예. 즉각적으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이제 아나필락틱 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백신 네. 접종 뒤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 거죠? 예, 그 백신은 이제 그 유정란을 가지고 만들게 되는데요. 예. 이 유정란을 통해서 만들 때 이 단백질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걀 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백신 접종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평소에 음식을 섭취하시는 거를 봤을 때 달걀을 드셨을 때 뭔가 좀 이상 반응을 보이시는 분은 지금 백신 접종 굉장히 좀 신중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의사 선생님들이 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 문진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지금 저 달걀 알레르기 뭐 이 말씀하셨는데 네. 이 독감 백신을 제조하는 내용을 좀 보니까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 달걀을 이용한다 그러는데 달걀을 이용하지 않는 것과 달걀을 이용하는 것 비율이 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백신 중에도요. 일단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그 제조 공법상 예. 유정란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그 제품들이 한 70 내지 8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네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 독감 백신 맞는 거 굉장히 신중하시고 의사분들하고 반드시 상담을 하신 뒤에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정 교수님, 기사 네. 몇 가지 보고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독감 백신 맞고 병원에서 15분에서 30분간 기다렸다 귀가하세요.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금 설명이 있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접종을 받은 뒤에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병원에 머무르시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병원을 떠나시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자, 이상 반응 여부 관찰한 뒤 집으로 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당일은 푹 쉬고 2에서 3일, 사흘 정도는 안정을 취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 방금 또 설명이 있었죠.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면 접종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근육통과 부종은 한 이틀 정도면 호전이 된다.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불안한 시민들, 무료 백신 기피, 그리고 접종 포기, 뭐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합니다. 의료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사망 사고와의 인과관계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유료 백신 동나고 무료로 남아돈다.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사망하신 분들이 맞았던 그 독감 백신이요, 무료 백신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불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유료 백신은 동인하고 무료는 남아돌고 있다. 불안 커질수록 코로나 방역도 지장을 받게 되죠. 이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정 교수님. 네. 지금 이 기사요. 유료 백신은 동나고 무료는 남아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무료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자가 나왔다. 뭐 이런 내용이 알려지니까 불안감이 확산이 되거든요. 이 무료 백신과 유료 백신 차이점이 있습니까?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정부가 이 백신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 특정 그 도매업소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예. 그 도매업소가 확보한 백신이 어느 제조회사의 것이냐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지 예. 특별히 백신을 제조할 때 이 백신은 무료 접종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아. 이 접종 백신은 유료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렇게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무료와 유료를 구분해서 예. 접종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안 가지셔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11명의 사망자 중에서 다수가 무료 접종 이후에 사망.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연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 아무래도 지금 현재 무료 접종 이 대상자가 예.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무료 접종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아. 특별히 무료 접종 백신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셔야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예방 접종 많은 분들이 좀 망설이고 계시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방 접종을 좀 맞아야겠다. 접종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분들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예방접종 맞으러 가기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예방접종 할 때 이제 그 아픈 증상이 있거나 예. 또 평소에 아픈 그 질환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료인에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 접종 후에는 한 20-30분 정도 접종기관에서 예. 이상 반응이 있는지를 관찰을 하고 귀가를 하고 예. 또 예방접종 이후에 한 2-3일 정도는 안정을 취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예. 대단히 중요하죠. 특히 또 이상 증상이 보일 때는 즉시 의료기관에 신고를 해서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혹시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 몸이 약간 좀 뻐근하거나 열감이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좀 안정을 취하시고요. 그리고 그 증상이 다 소실된 이후에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접종하는 것이 아무래도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의학전문대학원 전병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걱정이군요. 백신도 이게 마음 편하게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사망자가 더 늘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새벽에도 있고 계속 그리고 어제 하루에 많은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만약에 독감 백신을 맞은 뒤에 이상 현상이 발생을 했을 경우 이런 치료를 받거나 해야 되죠. 그런데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됐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무료 접종을 받았는데 나는 국가에서 접종을 받으라 그래서 맞았는데 내 몸이 이상이 생겼어요. 이럴 땐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신 맞은 뒤 고열, 현기증, 호흡 곤란 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꼭 신고를 하셔야 돼요. 병원이나 보건소 쪽에 문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앱을 통해서 접수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진료비 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무료 접종을 받으셨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몸이. 그리고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안 써야 될 치료비 괜히 나갔다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여기 보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 보상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진료비가 뭐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상 반응이 나온 날부터 뭐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니까 뭐 그렇게 급하게 안 하셔도 일단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난 뒤에 조치를 하셔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이 아랫부분 무료 접종이 아니고 돈을 내고 맞았어요. 그런데 이상 증상이 생겼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료 접종 대상자가 아닌 성인이 유료로 백신을 접종했다가 이상 반응이 생길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건소에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는군요. 이제는요. 많은 분들이 참 코로나19만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독감 자체가 아니라 독감 백신에 대한 걱정을 하는 상황이 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